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승진. 이제 승진 아까 개념 잠깐 봤죠. 뜻이 뭐라 했죠? 승진. 그러니까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의 수직적 이동. 좀 개념을 정확히 승진은 직급 상승이에요. 직급 상승. 아래서 올라간다. 계급이나 직급이나 등급이 뭐 그런 식이에요. 직급. 자, 아버님 직업이 뭐죠? 공무원이요. 아버지 직급이 5급이요 라고 해야 돼요. 직급은 몇 급. 아빠 그럼 직위가 직위는 과장, 국장 그게 직위예요. 그래서 아빠는 5급 과장입니다 라고 하면 직급과 직위를 다 말한 거예요. 두 개는 기본으로 아셔야 돼. 직위, 직급할 때. 직위가 그 자리에서 위치를 말하는데 과장. 누구든지 과장 그러면 4급 되겠구나 라고 다 알아요. 과장 맞는 직급이 4급이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승진. 보수는 일단은 개념은 간단해요. 근무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보상이에요. 근무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보상한다. 이게 보수의 기본 뜻이고. 자, 공무원 보수의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일단은 민간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고, 그렇죠? 또 민간 기업의 사기업의 보수는 물가 상승 등을 바로 반영하는 편이죠. 근데 공무원 보수는 그렇게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경직성을 띈다라고 해요. 경직성 이렇게 특징. 그리고 여러 통지를 받다 보니까 많이 협상한테 불리하게 돼요. 민간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잖아. 그죠? 파업 같은 거 통해서 힘있기 때문에 좀 보수를 올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공무들은 그게 없는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나름 이게 기본 특징. 됐고 이것도 자 결정 요인. 기본으로 필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 이 공무원 보수예요. 자, 보수를 결정할 때는 한 4가지 방향에서 설명해요. 이렇게 4가지. 이렇게. 이게 일종의 상한선이고, 상한선. 이게 하한선이. 의미 있는 단어. 아무리 보수를 낮게 준다 하더라도 생계비는 줘야 돼. 하한선은 생계비예요. 생계비. 그리고 아무리 더 많이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주죠. 상한선은 정부의 재정력이에요. 재정 능력 또는 재정력 이렇게. 자, 이만큼 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상한선인 재정 능력과 또는 재정력과 하한선은 생계비 사이에서 정해지는데 특히 부가적으로 부가적인 요인이 있어요. 공무원들의 뭐 휴가라든지 복지라든지 연금 등을 고려해서 보수를 결정하게 되고 또는 정책적으로도 공무원들의 뭐 사기 등을 고려해서 보수를 결정하게 돼요. 자, 넓게 본다면 이게 다 경제 요인이야. 경제적 요인. 요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 민간 기업의 임금, 뭐 물가 상승, 그리고 하나가 정부의 저정력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다른 말로 사회 윤리적 요인이에요. 사회 윤리적 요인에서 생계비가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뭐 경제 또는 부가, 정책, 사회 윤리 이렇게 네 손으로 나눠. 그중에서 이제 세부로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한테 필요한 단어가 뭐냐? 하한선, 상한선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결정 요인에서 필요한 개념이고. 자, 결정 원칙이 있는데 이건 단순해요. 자, 여러분 대외적 균형, 대내적 균형 중에서 뭐가 원칙 같은가요? 자, 대외적 균형이 원칙이야.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보수하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을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래서 공무원 보수들은 최소한 민간 기업과의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대외적인 균형이 원칙이야. 그러고 나서 내부적으로 부서면 부서 또는 직급에 이걸 고려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칙은 대외 먼저, 그 다음에 대내적인 조정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건 필요한 용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국
미국, 우리 다 마찬가지. 기본 원칙은 대외적 균형이다 보시면 돼요. 대외적 균형. 이게 기본 원칙이다. 됐죠? 자, 보수 체계가 가장 핵심인데, 기본급, 부가급, 이런 말이에요. 기본급, 부가급. 기본으로 주는 급여고, 부가로 주는 급여예요. 이게 다른 말로 봉급이고, 이게 수당이에요. 봉급, 수당. 이렇게. 시험은 나오면 기본급에 있는 그 종류의 뜻을 물어봐요. 수당인 부가급은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몇십 종인데, 그거는 거의 내용 묻지는 않아요.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요 기본급의 종류가 있다면, 첫 번째. 모든 건 다 단어로 푼다? 다른 말로 봉급. 그래요, 봉급. 자, 여러분, 보수와 봉급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다시, 보수와 봉급은 동의어가 아니고 보수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보수는 봉급을 안고 있는 거예요. 또는 봉급은 보수의 일부분이야, 일부분. 그러니까 보수와 봉급을 같게 보면 안 돼요. 봉급이 기본적으로 주는 급이야. 기본급, 봉급. 그래서 점수라면 이 부가급이 수당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야 이게 보수가 되는 거예요. 자, 기본급인 보수의 봉급의 종류가 있다. 그 종류가. 첫 번째, 뭐 연공급 또는 근속급이 있어요. 근속급. 지금 제가 바라는 거는 그 단어로 그냥 개념을 알고 끝내면 돼요, 여러분. 다음에 볼 필요가 없도록. 자, 기본으로 주는 급여가 기준이 뭐다? 오래 근무한 연수, 연공급, 근속.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한 수 있어요. 그 근속 연수 같은 거 말할 때. 1년 차, 2년 차. 그러니까 5년 근무한 사람이 3년 근무한 사람보다도 기본으로 많이 받는 보수예요. 이게 연공급이다 불러요. 어렵지 않죠? 연공, 근속급. 두 번째, 생활급. 자, 생활에 필요한 만큼을 줘요. 기본급으로. 내가 좀 나이가 많고 가족도 좀 컸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 그게 반영이 돼요. 가족이 많아? 반영이 돼요.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급이야.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급여. 생활급. 절대로 본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 있는 내용을 배신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말은 그 뒤에 나온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풀어주면 돼. 생활급. 그 다음에 뭐 직능급. 직무상 능력 보고 줘요. 직무상 능력으로 기본급을 책정하는 거야. 직능급. 자격급. 자격증 같은 거 보고 주는 거야. 자격증, 자격급.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요 직무급이 있고요. 직무급. 그리고, 자, 성과급이 있어요. 자, 직무급이 무슨 말일까? 직무급이. 동일 직무를 맡으면 동일 보수를 받아요. 이게 직무급이야. 직무를 보고 줘요. 직무. 자, 봐요.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위분류제 기억나시죠? 직위분류제. 자, 직위분류제는 공직을 뭘로 분류했더라?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가고. 이게 직위분류제. 직무가 어려운 만큼 보수를 더 주는 거예요. 쉬우면 덜 주고. 이렇게. 만약에 봐요. 이런 직무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는 지금 A1, A2, A3가 있는데 지금 이런 직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1, B2, B3가 있어요. 자, 직무급 하에서는 A1, 2, 3가 받는 부수가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왜? 동일 직무니까. 마찬가지. B1, B2, B3가 똑같아. 같은 직무니까. 근데 내용을 봤더니, 자, 같은 직무를 하더라도 A1이 하는 그 성과가 만약에 100이고 얘는 90이고 얘는 80이에요. 3은. B1이
85고 성과가 얘는 70이고 62. 자, 직무급 체계하에서는 A, 1, 2, 3가 받는 보수가 같다 다르다? 같다. 왜? 동일 직무니까. 그러니까 equal pay야. for equal job에 대해서는. 이게 직무급. 근데 B1이 A 요 3보다 더 일을 잘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보수가 똑같은 거야. 직무급에서는 그래. 근데 만약에 B1이 요 A3보다 더 받아. 그럼 이게 뭐다? 이게 성과급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 성과를 보고 차등하는 게 성과급이고, 여러분, 직무를 봐요. 그 사람의 성과는 안 따져. 그 직무에 맞는 돈을 주는 거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시험은 이거 그냥 섞어내는 거예요. 특히 얘는 뭐 그런 게 없지만 뭐 연공급, 생활급, 직능, 직무, 성과급 물어보는 거예요. 직능과 직무는 다른 거예요. 능력과 직무는 다른 거니까, 그지? 네, 이렇게. 자,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정문에 있는 그 경비실이 있고 동앞에 있는 작은 초소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A, B, C가 있고 여기에 D가, E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근무한 지 10년 차고 15년 차고 20년 차예요. 여러분 뭐 21년 차고 22년 차고. 여기서 만약에 E가 제일 많이 받으면 그게 무슨 보수일까? 연공급이. 그죠? 근데 A1이 젊고 일을 제일 잘해. 잘하지만 많이 못 받아요. 연공급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기 A, B, C가 그러면 정문에 있는 경비실하고 동앞에 있는 초소의 경비실하고 뭐가 더 일이 더 막 복잡하고 많을까요? 당연히 정문이 많겠죠. 그러면 여기에 A, B, C가 보수를 똑같이 받으면 그 무슨 보수? 그렇죠. 직무급이지. 자, 여기에 A, B, C가 이게 D보다 잘 받는 게 직무급인 거예요. 근데 이 D가 업무를 되게 정말 잘해. 많이 받는 것은 성과급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지. 구분. 이게 중요한 거니까. 수당은 뭐 가족 수당도 있고 근무의 수당도 있고 휴일 수당도 있고 위험 수당도 있고 되게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무원 되면 수당은 나이가 차면서 가족이 생기면서 점점 많이 붙게 돼요. 이게 꽤 많죠, 알다시피. 공무원들은 수당이 바깥에 안 드러나는 거라서 이게 많아요. 공무원들은 자녀 학비 수당도 나오는데 학비 수당도 꽤 커요, 여러분. 이게 공무원 하고 싶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공무원 되시라고. 공무원들은 우리가 정부가 발표하는 공무원 보수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보수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급이에요, 기본급. 그러니까 기본급만 발표하는 거야. 왜? 수당은 다 다르기 때문에 발표할 수가 기준은 다 나와 있지, 당연히 나와 있는데. 현재 9급 1호봉의 기본급이 얼마쯤 될까요? 한 140만 원쯤 돼. 이게 기본급의 금액이야. 기본급. 그럼 나중에 월급 받을 때 뭐가 포함돼야 제대로 된 월급이에요? 저게 포함돼야 돼. 근데 수당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내가 근무 후에 수당을 해야 받는 거고요. 가족이 있어야 받는 거. 결혼해야 되거든. 자녀가 있어야 되고. 자녀도 둘까지 하고 셋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하나씩은 뭐 2만 원씩 받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셋째부터는 6만 원씩 받아요. 추가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합치면 한 10만 원 나오고. 또 배우자가 또 몇만 원인데 배우자가 또 이게 붙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갔어. 학비 수당이 나와. 되게 많아 이런 게. 그 동일 등급 내에서 제일 보수가 많은 직렬이 뭘까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9급이라면 보수를 제일 많이 받는다. 그게 소방직 같은 것이. 왜 그럴까요? 수당이 많아요. 특히 위험 수당이 커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동급 내에서는 그게 최강이야, 최강. 월급 받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내 통장에 입금이 될 거 아니야, 월급 통장에. 그러면 그 통장에 찍힌 돈은 봉급과 수당을 더한 대에서 세금 떼고 연금 떼고 이것저것 다 떼고 받는 거예요. 참고로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은 군대 간 기간만큼이 호봉을 쳐줘 안 쳐줘? 쳐줘요. 내가 만약에 뭐 1년 넘게 근무했다 2호봉 쳐줘요. 그러면
이유봉을 더 받는데 대신 연금도 2배 때. 그러니까 젊을 때는 막 공무원 막 된 다음에 한 5, 6년까지는 월급이 그렇게 많이 안 쌓여.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좀 쌓이게 돼요. 공무원 되면 수당 같은 거 잘 확인해보고 재밌어요, 여러분. 나중에 출장비 같은 것도 또 따로 나와요. 이것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그런 게 꽤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급 낮을 때는 좀 보수가 좀 바깥하는 느낌 들지만 나중에 올라가거나 또 나중에는 여러분 지금은 혼자 근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같이 근무하는 시대. 그러니까 맞벌이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나중에 지금은 이성 친구 만들지 마시고 합격을 한 다음에 만드세요. 자, 옛날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맨날 들었던 얘기잖아요. 공부할 때는 이성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고 공부 다 끝내고 나서 합격을 한 다음에 연수원 가면 거기서 만나세요. 요즘에는 여러분 연수원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직무에 필요한 어떤 직무 능력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고 연애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많이 만나요. 저도 교육 가보면 신입자 교도 보면 딱 보면 보여. 아, 커플이구나. 그래서 만난 거야 이제. 만나서 둘이 눈 맞아갖고 밥도 따로 먹고 눈에 확 띄어요. 지금 괜찮은 조합이야. 서로 공무원이 2사람이 공무원이면 꽤 커요. 퇴직한 다음에도 받는 것도 막 되게 크고 하니까 되게 좋거든. 그래서 가급적 지금은 참으시고요. 제가 굳이 있는 커플을 헤어져라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눈치껏 헤어지시고 없는 사람들은 만들지 마시고 도움은 안 돼.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감정이 많이 편해야 공부가 되잖아요. 좋아도 공부가 안 되고 나빠도 아무튼 이게 주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다. 혼자 하다가 혼자라는 것이 이제 그런 사람 없이 한다는 의미고 수업은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시면 되고 최대한 그 시간도 아끼셔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도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추천하진 않아요. 왜? 사람이 모이는 만큼 시간이 허비되거든. 공부는 혼자 하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 사항은 우리한테 질문하면 돼요. 굳이 친구끼리 막 질문해가면서 서로 이야기 재밌긴 하지 시간 금방 가요. 아까워요. 그 시간에 혼자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시간은 정말 한정돼 있어요. 그 시간을 정말 그 최대한에서 이용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거 다 자르고 오로지 공부만 몰입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수업, 그다음에 혼자의 공부 시간 이거지.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이런 도구가 없다면, 동영상이 없다면 그때 당연히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업 듣다가 모르면 바로 질문하면 되잖아요. 다 바로바로 답해주고 할 거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성은 필요 없다. 알았죠? 불화하지 마시고 옆에 누가 막 사귀고 있다 그러면 속으로 이제 좀 불쌍하게 하세요. 왜냐면 합격을 못할 가능성이 커요. 통계적으로 그래, 통계적으로. 그리고 합격하면 또 헤어져요. 이 합격 또 한순간 또 마음이 또 안 맞기도 해요. 많이 봤어, 저는. 다 잘 됐어, 같이. 근데 결국은 또 따로 가더라고, 희한하게. 아무튼 이게 보수의 기본 책이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신문 모작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원래 공무원의 신분 보장의 뜻은 공무원들은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법에서 정한 사유를 내가 위반하면 벌을 받는 거야. 근데 법정 사유가 아니면 나는 그 증거를 안 받게 됐다고. 내 신분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 근무하시면서 법만 위반 안 하면 돼. 그러면 큰 변화 없어요. 근데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제일 나쁜 파면도 가능해. 그러니까 가급적 법에 있는 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해지는 거예요. 무사안일. 그러니까 시키면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안 시켜놓은 됐다? 잘 되면 본전인데 못 되면 파면도 돼.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내 의도는 좋았어. 근데 그게 막 일파만파 이상한 막 폐가 생겨. 그러면 결국은 징계 사유가 돼요. 나중에 해임되거나 파면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시키는 거 하게 돼 있고 법대로 하셔야 돼. 법.
맨날 우리가 민원 뭐 물어보잖아요. 뭐 알고 싶어 물어보게 되면 뭐냐면 뭐 검토 중입니다. 뭐 없는데 법을 판단해야 되거든. 법을 보고 해석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법이 되나? 모르면 물어보거든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물어보고 막 나와요. 그러면 해라 마라 나오고 답이 나와. 그러니까 법들에서는 욕은 먹을 수가 있지만 해임은 안 당하는. 또 욕을 먹어야 또 오래 살잖아요. 농담이. 아무튼 자 해임 파면 같은 거 안 당하려면 법은 지켜야 돼.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법이 정한 사유를 위반했거나 할 때는 징계를 먹게 돼. 징계 종류에 정말 중요하거든. 일단은 자 6가지예요. 이거는 법에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징계의 종류가 총 6가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정 징계는 요 이 음절짜리 6개예요. 그 말은 아래에 있는 직위해제, 직권면직, 권고사직 등 같은 경우도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건데 이거는 징계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거야. 징계는 예만 징계라고 불러요. 됐죠? 징계할 때 징계. 자, 견책, 감봉. 이 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둘은 가벼운 징계예요. 경징계라고 하지. 경징계. 가벼운 징계. 이렇게.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를 받아요. 경징계. 자, 이때부터가 중징계예요. 무거운 징계인데 직무를 못해. 무거운 징계예요. 그러니까 직무를 정지해놨어요.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경징계, 중징계예요. 자, 이제 징계에 따라서는 당연히 불이익 받는 게 다 다르겠죠. 견책은 그냥 훈계 정도. 너 잘못했지? 하지만 인사의 기록에 남아요. 견책은 견책. 감봉은 뭘까? 감봉은 봉급을 감해요. 절대로 감봉이 뭐지? 하지 말고 단어를 풀어요. 봉급을 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거는 봐요. 1개월에서 3개월 기간 내에 봉급의 3분의 1을 감하는 거예요. 자, 1과 3을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써놨어요. 되게 많이 나와. 1과 3이. 1개월에서 3개월 기간 내에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1개월 감봉, 2개월 감봉, 맥시멈 3개월 감봉까지 가능해. 이게 감봉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정직이다. 정직은 뭐냐면, 자, 1개월에서 3개월 기간 동안에 직무를 정지시켜요. 그리고 보수는 전액을 삭감해요. 일 안 하면 보수 없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사안별로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 정직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직의 내용이야. 1, 3. 강등. 무슨 말일까? 강등. 등급을 낮춰요. 등급을 내렸어요. 그죠? 자, 1등급을 낮추고 3개월 동안 직무를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해요. 자, 강등이 되면, 자, 여러분, 6급이 뭐 되는 거지? 강등은? 7급 되는, 6급이 5급 오는 건 승진이에요? 헷갈리면 6이 5, 내려간다고 5가 되는 게 아니야. 7이야 돼, 7이.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직무를 못해. 손 놔야 돼요. 그리고 보수를 전액 안 줘요. 강등이에요, 강등.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는 거예요. 해임. 잘린 거지, 쉽게 말하면. 자, 이 둘은, 징계 면직이라고 불러요. 징계 면직. 참고로 징계 면직인데, 징계 중에서 공직을 박탈시키는 징계예요. 징계 면직 이런 식으로. 용어. 자, 해임된 사람은 3년간은 공무원 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3년 지나야 공무원 다시 될 자격이 부여가 돼요. 파면된 사람은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파면됐다 그러면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공무원 될 수 있어요. 그 5년 내는 공무원 될 자격이 없어요. 결격 사유예요. 결격. 공무원 결격 사유라고 해요. 이래죠. 자, 그래서 일단은 13 해놓고 해임은 몇 년간? 3년간. 파면은 얼마간?
5년간 해서 암기할게요. 해삼파오. 해삼파오. 그러면 해삼 먹으면 파오가 생긴다? 해삼 파오다? 해삼파오. 해삼파오. 됐죠? 해삼파오. 정말 많이 나와.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징계 종류 6가지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내용 중에도 해삼파오 정말 중요하고 해삼파오. 심리학 갔어요. 징계 막 암기 해놨거든? 선생님 분명히 수업 때 무슨 뭐 했는데 파오 했는데 뭐더라? 해삼파오인데 해삼 안 떠오르고 멍게 파오인가 그러면 안 돼? 해삼파오지. 해삼파오. 반복. 해삼파오. 이렇게. 해삼. 자, 밑에는 뭐냐면 나름은 신문상 좀 불리익 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직위를 해제. 직위 해제? 직위? 직위가 어떤 게 직위를 했지? 과장? 국장? 실장. 그런 직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해제. 무장 해제하듯이. 자,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데 이제 과장으로서의 권한은 행사 못하는. 자,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명령, 일종의 대기명령. 너 대기해. 너 일 놓고 대기하고 있어. 이게 직위를 해제하는 거예요. 직위 해제. 이해되죠? 직위 해제.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 영화의 첫 장면이야. 이제 그 형사가 이제 범인을 발견했어요. 쫓아. 근데 이 범인이 차를 타고 도망가. 이 형사는 차가 없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차를 잠깐 빼서 이 사람은 하필 그때 햄버거 사러 갔어요. 차가 있는 채로. 왔더니 차를 가져가는 거야. 하다가 차를 가져갔어. 이제 뺏긴 거지. 눈에 그려지지. 그럼 이제 막 형사가 막 쫓아가. 얌전히 쫓아가요? 아니야. 우당탕탕 막 가. 차가 막 망가져요. 결국은 그 범인을 잡아 못 잡아. 못 잡지. 잡으면 영화 끝나게? 아무튼 시민한테 피해를 끼치고 왔네? 그럼 이제 돌아왔더니 소장이 뭐라 해요? 소장이. 이리 와. 내놔. 못 내놔요. 권총. 뭐 다 내놓고 뭐라 해요? 대기해. 이게 지금 직위 해제예요. 이 사람은 지금 경찰관으로서 신분은 유지가 됐지만 반성하고 있으라는 거야. 반성해라. 대기 명령이야. 이게 직위 하나거든. 공무원 이건 징계는 아니야. 이것만 징계 꼭 기억하세요. 징계만 징계. 됐죠? 자, 직권 면직. 여러분 면직 중에는 자 직권으로 면직하는 게 있고 이렇게 징계 중에도 면직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중에서 공직 박탈하는 게 해임 파면이고 인사권자가 직무상 권한으로 면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신문상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아니에요. 자, 공직 박탈되는 거고 여러분 박탈은 안 돼. 직위만 내려놓는 거예요. 해제. 자, 사직을 권고해. 잘 봐요. 권고사직이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건데 사실은 말이 권고지 강요미가 강해요. 강요. 그냥 두는 게 어떻겠냐 말은 좋아 보여도 사실은 그 속에 뼈가 있는 거야. 그만두게 만들어요. 권고사직. 악용될 소지가 많아. 나름은 신분 보장에 대한 위험 요소들인 거지. 어때요? 시험에 나올만 하죠?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공무원 되면 알아야 돼. 최소한 내가 어떤 징계에 사유해야 되는지 알아야고 내가 어떻게 되는 징계를 받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받은 징계가 정직인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징계. 더 가면 지금 몇 가지지만 더 가면 사실은 들어만 보세요. 승진도 제한되고 승급도 제한돼. 승진은 직급 상승. 승급은 호봉이 막혀 밀려. 원래 호봉은 얼마마다 올라가게 됐어. 호봉은 1년마다. 그렇죠? 근데 견적되면 6개월간 밀려요. 6개월 밀려요. 승진도 마찬가지. 감봉 12개월간 승진 승급이 밀려요. 정직 강등 마찬가지. 18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밀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개념을 좀 알아놓을 특징을 다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라면 if I were you 이 법을 찾아서 한 번쯤은 봐볼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치? 봐야지. 이거 한번 찾아볼 것 같은데 법을 찾아가지고 뭔가 있는지
법령체 보는 게 더 감이 빨리 오거든. 또 법령법을 아셔야 돼. 공무원들은 법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야. 법에 근거해서 막 해석도 해야 되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막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평상시에 좀 몸에 배야 돼, 여러분. 좋은 의미였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 통제 관리 개념들인데 사실 이제 통제라는 의미가 약간 법에 있는 의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의무. 대표가 공직윤리고요. 자, 윤리법상 의무가 꽤 많은데 자, 대표를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재산 등록 공개 의무, 뭐 선물 수수 신고 등록, 퇴직자의 취업 제한 의무, 업무 취급도 제한받고 이해충돌 방지, 주식 매각 또는 백지로 신탁하거나 다 등등이 이 법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중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오거든.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얘가 나오면 나와요. 등록 대상자고 공개 대상자가 있거든. 이거는 법에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예시가 돼 있고. 그건 익혀야 돼요. 이건 법률 문제거든. 법. 아마 뒤에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참고로 여러분 법에는 자, 이것도 있지만 늘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자, 국가 공무원법에 있는 의무 있어요. 국가 공무원법상 의무. 여기도 이제 13대 의무가 있어요. 뭐 성실 의무, 뭐 영리 금지, 겸직 금지,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뭐 종교 중립 등에서 13개 의무가 나오거든. 그러면 처음에 뭐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중 공직자 윤리법상 의무가 아닌 거 물어봐요. 그러면 이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알아내면 되거든. 알아내야 되거든. 또는 다음 중 여기에 있는 의무가 아닌 거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요. 하나를. 결국은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알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이니까 이렇게. 자, 등록 공개. 등록만 하면 되고요. 공개는 등록 N 공개도 해야 돼.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 등록 대상자는요 4급 이상이에요. 일반직 기준 4급 이상자는 등록. 그리고 그 중에서 1급 이상은 공개도 해야 돼. 이렇게. 1급, 자, 4급, 1급을 좀 떠올려 보자. 자, 대통령은 뭐 해야 돼? 재산을. 등록도 해야 되고 공개도 해야 돼. 1급 위에 있잖아, 저 위에. 여러분, 공개한다는 것은 등록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4급, 3급, 2급 정도는 등록만 하면 돼. 이렇게. 선물 받으면 신고해야 돼요. 이 선물은 외국에서 받은 선물이에요. 선물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풍산개를 선물했다. 그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하게 돼요. 웬만 다 하면 넘잖아요. 그러면 신고라는 것은 뭐냐면 신고하고 그냥 갖는 게 아니고 거꾸로 내놓는 거예요. 나라 것이 되는 거야, 나라 것이. 지금 받은 그 풍산개도 마찬가지. 나라에서 키우는 중이야. 개인이 키우는 게 아니고 1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가액이. 이건 중요하다. 자, 퇴직한 공직자는 취업 제한을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이거 잘 숫자가 중요해요.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관련 직장에 퇴직 후 3년간 취업 못해요. 5년, 3년 이렇게. 5, 3. 퇴직 전 5, 퇴직 후 3. 5, 3. 5, 3 불고기. 근데 5, 3 불고기의 의미를 저 내용을 정확히 5년간 취업 못한다가 아니라 3년간 못해요. 취업은. 퇴직한 다음부터. 5년간 일했던 관련된 곳에. 숫자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 의미도 알고. 바꾸면 안 돼요. 줄어다 이걸 바꿔내요. 바꿔요. 또 그걸 숫자 다른 걸 바꾸거나 3호를 바꾸거나 이렇게. 5, 3. 자, 퇴직한 사람은 업무 취급도 제한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한 업무는 취업한 다음에 아예 취급 못해요. 또는 내가 몸을 담았던 조직이 했던 업무는 2년간은 취업 못한다거나 그런 기간 제한이 다 있어요. 자, 내 이해랑 충돌되는 것은 하면 안 돼. 충돌은 방지.
해야 돼요. 주식은 매각하거나 또는 백지로 신탁을 해야 돼요. 주식은 내가 관여하면 안 돼. 아예 팔거나 관여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항상 법이란 단순하기 때문에 열심히 익히면 되는 거라서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반복을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무리해서 제가 우리 공주님의 제가 계속 법령을 사실 제가 준비 다 돼 있거든. 제가 지금 법령 강의만 한 영상도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지금 한 18개까지 돼 있어요. 앞으로 지방자치법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23개 하게 돼요. 이것저것 더 끌어오면 한 25개? 이 자책 하나의 강의야. 1시간짜리 강의거든 이게. 그래서 꽤 의미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법령은 굉장히 좀 지루해요. 그죠? 재미가 없잖아요. 대신 이제 포인트는 알고 있어야 돼. 그 많은 법을 다 하기도 힘들어요. 정말 나만한 것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쌓이면 많거든. 그걸 알고 있으면 남보다 좀 더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강의거든. 기본. 자, 법은 일단은 해놓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공무원들은 이제 퇴직 관리도 해줘요. 퇴직 관리. 아까 우리 공무원의 그 일생이잖아. 인사행정은 공무원의 일생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될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안에서 임용해서 막 승진시키고 교육시키고 해가면서 퇴직까지 책임지는 거거든. 자, 퇴직의 종류가 있다. 임의퇴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임의퇴직이. 내가 원해서 내 의도대로 하는 퇴직이죠. 어떤 게 있을까? 내가 희망해서 하는 퇴직? 그렇지, 명퇴. 명퇴는 강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예요. 말로 명예로운 퇴직이야. 그러면 얼마 이상은 근무해만 명예퇴직이 될 것 같아? 3년, 아니 20년 차. 그러니까 20년 근무해야 좀 명예롭게 퇴직했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뭐 비리에 연루가 되어서 나왔다. 그럼 불명예퇴직이야. 그치? 하지만 명예퇴직은 내가 20년 이상은 근무한 거예요. 명예로운 퇴직이라고 하는 거지. 임의퇴직. 강제는 내 의도랑 관계없이 나가는 거야. 강제퇴직. 강제퇴직. 자, 여기에 어떤 게 있을까? 강제퇴직은? 일단 봐요. 이런 게 있다. 당연퇴직이다. 당연퇴직. 당연하다. 당연하다. of course인가? 자, 별도의 처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 법정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퇴직하는 거야. 주로 봐요. 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임용상 이거예요. 결격 사유야. 이렇게 임용상 결격 사유. 자,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근무 중에 사고가 터져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금치단자. 지금은 뭐 피성년 후견인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쉬운 말로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그때는 이게 결격 사유거든. 당연퇴직이에요. 당연퇴직. 별도의 처분이 필요 없이 그냥 나가야 돼. 뭐 하시면 나가야 돼. 당연히 퇴직하는 거야. 당연히. 그럼 공무원이 정신이 멀쩡해야 근무할 의미가 있지. 그치? 이게 당연퇴직이고, 그러니까 내 의사랑 관계없이 나가는 거야. 강제니까. 두 번째는 아까 봤던 징계면직. 그러니까 징계 때문에 나가는 거지.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 강제로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직권면직. 인사권자가 직무상 권한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물론 법에 사유가 나와 있고. 만약에 여러분 직계제를 받은 사람이 무슨 말이지? 쉽게 말하면 되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거나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좀 연루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직계해제 사유가 돼요. 자, 해제를 하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반성하면서 저 능력을 키우라는 얘기거든. 근데 직계제를 받는 동안에도 아무런 향상이 안 보인다? 나가. 이게 직권민직이에요. 또는 자, 우리 전직이 뭐라 했죠? 개념이 전직? 직렬 전환이잖아요. 특징이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봤는데 3회 이상 불합격했다. 인사권자가 나가세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직권 민事사유가 돼. 뭐 징병검사를 기피하거나 또는 뭐 복무를 이탈했다. 휴직이 끝났는데 복귀 안 한다. 이것도 인사권자가 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권 면직이란 말이에요. 다 이게 내 의사랑 관계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필요한 용어들이에요. 당연히 그만두고, 징계로 그만두고, 아니면 직권으로 그만두게 만들었어요. 다 이게 강제퇴직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좀 낯설어서 그냥 보면 되는 것들이지. 그죠? 그 다음에 정년퇴직인데 나이가 됐어요. 나이가 정해진 나이가 된 거야. 종류가 있다. 자, 기본 자, 연령 정령. 잘 봐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은 연령이 몇 년이 몇 세가 정년이에요? 60세. 그렇죠? 제가 지금 단서를 달았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왜냐면 다른 법에는 정년이 다른 것도 있거든. 판사 달라요. 대법관 다르거든. 이게 아니면 60. 이것도 과거에는 좀 달랐거든. 참고만 하세요. 과거에는 5급 이상은 정년이 60이었고요. 6급 이하는 57세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랐어요. 근데 인권위가 이건 차별이다. 똑같이 맞추시오 해서 올린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다 기본은 60세인 거지. 자, 근속 정년. 근속. 그러니까 근속이라는 것은 그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나이가 있어요. 그 자리는 정해진 나이가 있는 거야. 그거 되면 끝나. 근속 정년. 만약에 내가 어디 뭐 위원회 위원장이야. 위원장 임기가 3년 됐어. 3년 임기거든? 3년 근속했어요. 그러면 그만두는 게 원칙이야. 근속 정년. 그 다음에 계급 정년. 무슨 말이야? 계급에도 정해진 나이가 있어요. 계급을 중시하는 직종이 뭐가 있죠? 계급, 군인. 그쵸? 군인 또는 뭐 소방. 자, 이런 직종들은 그 정해진 나이에 주어진 그 기간 내에 위계급을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계급 정년. 주로 이제 위에서 하는 거죠, 위에서. 그러니까 뭐 별 하나가 주어진 시간 내에 별 2개를 못 따라 그만둬야 돼. 이게 계급 정년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자주 안 나오지만 거의 안 나오지만 아예는 아니지만 거의 안 나오지만 나온다면은 이 정도 뜻 알고 있으면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나올 만한 내용이잖아. 그치? 의미가 있는 거니까. 왜 그러면 계급 정년을 하는 것 같아요? 무능한 사람은 퇴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내에 못 갔어? 능력 없네? 그만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물론 단점도 있어요. 분명히 윗사람들이고 오래 근무한 사람인데 큰 손실일 수 있잖아요. 오래 근무한 경험 많은 사람들을 자르는 거니까. 그것도 나름 한계로 또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민주당의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관리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연금인데 연금은 이제 퇴직 후에 공무원들한테 큰 메리트가 연금이잖아요. 그렇죠? 연금은 일단은 의미는 뭐냐면 공무원이 나이가 들거나 또는 어디 아프거나 해서 퇴직할 때 나중에 퇴직 후에 보장 차원에서 주는 보수예요. 그러니까 연금은 사후적인 보수야. 내가 근무할 동안에 다 받을 돈을 다 안 주고 정부가 갖고 있다가 주는 돈으로 보시면 돼요. 연금은. 여러 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생활보장설도 있고 학설 중에는 생활보장설. 그러니까 퇴직 후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도 있고 또는 거치보수설도 있어요. 거치보수. 그러니까 보수 일부를 다 안 주고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겠다. 갖고 있다 주겠다. 이게 통설적 개념이에요. 또는 뭐 은혜 보상, 공로 보상 같은 거. 공로 보상.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다. 보상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걸 봐요. 보통 연금은 중요한 때가 있어요. 뭐냐면 법률이 개정될 때가 있었거든. 최근에 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슈가 많이 됐었고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원래는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근데 법 개정이 논의가 되면서 이슈가 됐다가 한참 시험에 나오다가 가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자, 연금을 조정하는 방식이 이거는 자, 결론적으로 기금제, 기여제 꼭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의 그 연금의 기본 특징이 기금제 기여제예요. 일단은 기금제 기여제. 자, 공무원들은 요 공무원 연금 기금에서 줘요. 공무원 연금 기금 펀드. 이건 저 뒤에 다음 챕터인 재무장 가서도 언급이 될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주는 연금은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펀드인데 펀드를 어디에 투자하는 돈이거든. 투자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주는 거예요. 예산은 보통 세금으로 하는 거고 기금은 펀드를 운영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금제예요. 기금제. 그러니까 딴 나라 중에는 어떤 나라는 예산을 갖다가 미래 측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짤 때 이 돈은 공무원의 연금 줄 돈이야 라고 미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금을 기금을 운영해서 수익으로 주는 거예요. 수익으로. 수익을 많이 내서 연금을 많이 주게 되면 그 문제가 안 돼. 근데 수익은 주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져. 당연히 세금으로 메꿔야 되거든. 욕먹는 거.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칠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좀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대상 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연금은 받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지 마세요. 안 죽으면 돼. 계속 나와. 그러면 받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 왜? 또 수명이 늘고 있잖아요,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연금은 빤한데 받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일단은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걷었어야지. 그리고 좀 덜 주는 식으로. 아니면 다른 투자를 잘하든지 해서 맞춰가 써야 되거든. 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 계속 여기다가 예산으로 메꿔야 돼. 이런 폐 때문에 법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연금법 기본 개정의 방향은 뭐냐면 있을 때 더 내라. 그리고 퇴직하면 좀 덜 받아라 이거예요. 덜 받아라. 점점 불리해진다고 보시면 돼. 대신 있는 동안에 보수를 좀 더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현실화하고 연금은 좀 줄일 수밖에 없어요. 네, 받는 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여한다는 거야. 연금을 적립할 때 내가 기여한다. 매달 월급을 뗀다 했잖아. 연금조로. 그치? 비율로 떼는 거니까. 자, 내가 뗀 만큼 정부도 떼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정부가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조성하는 거예요. 기금은. 내가 보수에 만약에 8.5% 뗐어요. 정부도 8.5 떼는 거예요. 정부도 부담하는 거예요. 내가 뭐 10% 떼면은 10% 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법 개정하면서. 그러면 내가 기본급이 많아지면은 많이 떼. 정부도 그만큼 더 떼. 이번 달에 10만 원 뗐어. 뭐 3년 뒤에 15만 원 뗐어. 15만 원 떼. 20년 뒤에 50만 원 떼면 50 똑같이 떼는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금제 기여제다 보시면 돼요. 기금제 기여제. 자, 연금은 일단은 포인트는 법률 문제예요. 이것도. 근데 법률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기본청막 일반 교재에는. 그리고 공무원들은 퇴직한 다음에 준정보기관에 진출하거나 공사 같은데 또는 민간기업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많았지, 여러분. 여러분 시대를 잘 타고나야 돼. 지금은 공무원들이 퇴직한 다음에 공사공단에 간다? 낙하산이라고 욕먹어서 못 가요. 지금은 사실은 말만 하지 쉽지 않아요. 자, 민간기업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진 않지. 굳이 여러분 나이 60세 돼서 퇴직을 한 다음에 민간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아니야. 이제 쉬어야지. 연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위직들, 뭐 과장 이상급들은 퇴직을 한 다음에 민간 기업의 주요 자료로 이사급으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 있거든.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쉬지. 제가 아는 분들 다 많이 쉬지. 일 더 하잖아요. 여러분 지겹잖아요. 뭐 30년 가까이 근무했다. 힘들지. 쉬어야지. 자, 후에 이렇게 한다는 건데 뭐 참고하시면 돼요. 따로 시험은 나올 건 없어요. 이거는. 시험은 얘가 나올 거예요. 연금만 보시면 돼. 됐죠? 자,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